먼저 여기에 내가 몇 개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방금 예시에 전부 해당되셨나요?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꿈을 자주 꿔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아서 상처를 받아요. 감정을 오해받을 때 가장 화가 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들 사주에 수기운이 많았어요. 오늘은 수기운이 많은 분들이 왜 자꾸 감정에 흔들리고 쉽게 지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덜 흔들릴 수 있는지 사주라는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단순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확장되는 속도가 남들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수기운은 정신력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힘이고 뇌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너무 많으면 공상이나 망상이 되고요. 반대로 너무 적으면 정신적 여유가 없이 말라버리겠죠, 사람이. 정신적으로 메마른 선인장처럼 되는 거예요. 수기운을 물에 비유하는 이유도 땅속에 흐르는 물이 겉으론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흐르면서 조용히 스며들고 때로는 고여서 깊어지는 이런 물의 성질이 인간의 정신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정신도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생각을 떠올릴 수 있고 타인에게 스며들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기운이 많은 분들은 정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쓰고 살아갑니다. 정신의 힘을 쓰고 산다는 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안쪽까지 스며들어서 들여다보고 싶어 하고 나중에 다시 꺼내보기 위해서 잘 저장해서 기억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생각이 많다는 건 자연스럽게 두려움도 커지게 돼요. 생각이 많다는 건 변수를 많이 본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나? 저 사람 표정 지금 왜 저러지? 이렇게 변수를 계산하려는 마음과 실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마음, 더 깊이 이해하려는 성향에서 결국 이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많을수록 쉽게 자신을 밖으로 내보이진 않겠죠. 조심스러워지고 당연히 신중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운이 많은 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자신을 전부 보여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늘 30% 정도는 살짝 숨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수기운의 두려움은 무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많은 가능성을 볼 줄 알기 때문에 실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고 더 정확히 이해하려는 지적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게도 수기운이 많은 분들은 이 두려움을 안으로 삼킵니다. 그걸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저장하죠.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수기운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판단이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기억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 속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조용히 관찰하고 계획하고 분석하면서 저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정신적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제니는 사주의 수기운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대 위에서는 완벽하고 카리스마 넘치지만 실제 인터뷰에서는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하는데요.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과 달리 내면은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속에 너무 많은데 그거를 입 밖으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머릿속에만 있잖아요. 사주에 있는 수기운의 강한 영향 때문인데요. 불교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노래체는 사색적이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수기운의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평소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 수기운의 내면을 예술이라는 음악으로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수기운이 강한 명식을 지녔는데요. 그가 가장 자주 한 행동은 생각이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묵묵히 질문 없이 듣다가 모두가 끝났다고 느낄 때 정확한 한마디로 중심을 꿰뚫었다고 하죠. 실제로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몇 시간이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끝까지 생각에 잠겼다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놀면서 사색했다고 하고요. 커서는 자동차를 직접 분해하고 다시 조립할 만큼 관찰과 분석에 깊이 빠졌다고 해요. 완벽주의하면 금기운과 수기운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금기운은 말 그대로 반듯한 질서가 갖춰진 상태를 지키려는 완벽주의라면 수기운은 불안으로 인한 완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관찰하고 수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자동차를 직접 분해해서 조립할 만큼 진짜 완벽히 내가 이해하고 확인이 될 때까지 놓지 않는 완벽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기운의 집요한 관찰력과 분석력이 지금의 삼성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김은숙 작가도 수기운의 본질을 잘 활용한 창작자인데요. 사람의 말이나 행동, 감정 같은 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관찰한 듯한 대사를 씁니다. 사람을 오래 관찰하고 감정을 분석하고 수많은 생각을 머릿속에서 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문장을 쓰는 거죠. 이건 수기운만이 할 수 있는 창조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 제니, 이건희, 김은숙 다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그쵸?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기운이라는 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만 잘 쓰는 힘이 아닙니다. 암기를 잘하고 복잡한 계산도 잘해서 세무사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요. 생각이 많고 감정이 풍부해서 작곡을 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감정이 민감하고 공감을 잘해서 상담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기운은 이과적 능력과 문과적 능력이 반반 섞여 있는데요. IT 개발이나 알고리즘 설계라던가 데이터 분석처럼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고 정확함이 필요한 이과적 분야라던가 천문학이나 물리학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힘을 쓰는 분야에도 법학이나 회계, 통계, 기록, 번역, 글쓰기 같은 이해나 기억력을 요하는 문과적 분야에서도 잘 맞습니다.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가만히 깊이 생각하고 오래 볼 줄 아는 사람은 결국 가장 정밀한 해답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수기운의 힘입니다. 직업적인 것 외에도 수기운이 많다면 일상생활에서도 좀 특별할 수 있어요. 수기운은 감정을 꽁꽁 얼려버리거든요. 내 감정을요. 표현하거나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생각이나 감정을 내 안에서 얼려버리는 거죠. 소가리를 하거나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아직 작은 얼음 조각이면 금세 녹을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얼려버리면 빙하처럼 녹지 않는 얼음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기운이 많으면 글을 쓰거나 말로 표현하세요 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그 감정을 다시 꺼낼 때 아픈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행동을 하다가 더 힘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수기운은 자기 내부에서 감정이 소화가 되어야 안정을 얻는 기운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말하거나 일기에 쓴다고 해도 그 감정이 안 풀린다는 느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정을 풀려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꺼내서 노트 위에 올려두는 거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표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만 인식해줘도 충분합니다. 꼭 감정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수기운이 가진 지혜는 표현보다는 관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표현하는 방식도 꼭 문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달력의 색깔로만 표현해도 좋아요. 어찌 보면 이게 더 수기운에 어울리는 표현법이죠. 빨간색은 힘든 날, 노란색은 기쁜 날, 파란색은 그냥 그런 날, 이런 것처럼 표시를 하거나 하루의 감정을 온도로 기록하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말 그대로 감정을 관찰만 해도 되는 거죠. 수기운이 많은 분들의 무기는 결국 생각의 힘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도 괜찮고요. 감정에 오래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죠. 여러분은 남들보다 정밀한 센서를 가진 사람이고 이 센서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 정확하고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 많은 수기운 한번 제대로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수기운은 사주를 이루는 하나의 조각입니다. 사주에는 오행 외에도 십신이나 합충, 운의 흐름, 고립된 글자라던가 명식의 짜임새처럼 놓치지 말아야 할 다른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저는 단순한 성격 풀이가 아니라 전체적인 명식과 인생의 흐름을 함께 분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기운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할지 현실적인 설계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지금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기라 당장은 상담을 받고 있지 않지만 한 달 뒤쯤에 다시 상담을 열 예정입니다. 사주 전체를 보고 삶의 방향을 함께 찾고 싶다면 제 블로그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